라면 한국 영화가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간편 먹거리. 김지웅 감독 달콤한 인생 2005. 건달 조직의 빈틈없는 일처리로 보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선우이 병원이 한가한 틈을 이용해 라면으로 요기를 때우는 장면. 발명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멘은 19세기 일본에서 탄생한 음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1958년 니신 식품 니신 푸드 프로덕츠 코 리미티드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다. 1960년대 한국에서 삼양라면이 출시되면서 짜장면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편 음식의 대명사가 된다. 한국 영화에서도 라면은 단골 소품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1. 봄날은 간다 2001. 성적 유혹이 담겨있는 라면 먹을래요? 유행시킴.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2001. 은수이영애는 상우유지태에게 라면 먹을래요? 라는 대사를 던진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라는 성적인 유혹의 의미를 내포한 대사로 회자되고 있다. 상우유지태는 은수와 이별한 뒤 비오는 밤 홀로 라면을 먹으며 슬픔을 달랜다. 허진호 감독은 외출 2005 행복 2007에서도 라면 장면을 노출시킨다. 외출에서 서영 손예진은 컵라면으로 숙취를 해소하고 있다. 2. 행복 2007 요양원에서 주변 사람들 몰래 라면을 먹는 영수왕정민.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겨온 영수왕정민. 가게가 망하고 애인 수양공 효진과도 헤어진다. 간 경병까지 앓게 된 영수. 주변에 유학간단 거짓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시골 요양원 희망의 집으로 내려온다. 8년째 요양원 희망의 집에서 살며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은희 임수정. 숨이 차면 죽을 수도 있는 중증 폐질환 환자이다. 은희는 밝고 낙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병에 개의치 않고 연애에도 적극적인 은희는 첫날부터 자꾸만 신경 쓰이던 영수에게 먼저 다가간다. 우리 같이 살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땐 헤어지죠 뭐. 지루한 시골 요양원, 미래 따윈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상황. 영수 역시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 보이는 은희에게 의지하게 된다. 행복에서는 영수왕정민과 요양원에서 주변 사람들 몰래 라면을 먹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3. 꽃피는 봄이 오면 2004 탄광촌에서 매일 먹는 라면. 교향악단 연주자를 꿈꾸었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보내야만 했던 연희기모정는 주위를 맴돌며 아프게 하고 있다. 트럼펫 연주자 현우 최민식에게 인생은 언제나 겨울일 것만 같다. 나무는 고요히 봄을 기다리고 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원도 도계중학교 관악부 임시교사로 부임하게 된 현우. 낡은 악기, 찢어진 악보, 색바랜 트로피와 상장들이 초라한 관악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해야만 하는 상황. 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망 없는 승부를 건다. 류장하는 감독 데뷔작 꽃피는 봄이 오면 2004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라면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우 최민식는 학교 밴드를 가르치기 위해 외딴 탄광촌으로 내려간다. 그는 현지에서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다. 라면을 그릇에 옮겨 담지도 않은 채 냄비째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국물을 사방에 튀기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이 재응은 현우가 라면을 먹을 때면 옆에서 개걸스럽게 함께 라면을 먹고 있다. 4. 선생 김봉두 2003 선생이 먹다 남은 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시골 초등학생 모습 보여줘. 정규성 감독의 선생 김봉두 2003.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 김봉두 차승원.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교장 선생에게 매일매일 혼나는 이른바 문제 선생이다. 교재 연구보다는 술을 더 좋아한다. 학부모들에게 각종 돈봉투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김봉두는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오지의 시골 분교로 좌천된다. 휴대폰도 통화 불능. 국산 담배도 구할 수 없는 오지 마을이다. 전교생은 겨우 5명. 돈봉투는커녕 각종 채소, 김치, 과일 등을 나눠주는 순진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불만이 쌓여간다. 빨리 서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김봉두. 서울로 재입성 기회를 노리던 김봉두는 전교생을 타 지역으로 전학 보내고 학교를 폐교할 야심찬 계획을 꾸민 듯. 김 선생의 음모와는 달리 마을 주민들과 교육청은 김봉두 선생을 칭송하며 폐교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때 마을 학교를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만들겠다는 사업가가 등장한다.
김봉두는 건설 사업자들로부터 돈 봉투 뇌물을 챙기게 된다. 도시에서 강원도 산골 마을로 부임해온 김봉두 선생 차승원이 먹다 남긴 라면을 어린 학생 소석이 재응이 태연하게 다 먹어치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5. 파송송 계란타기 1005. 창가로 들려오고 있는 라면 조리법. 음반업계 부흥을 위해 짝퉁 판매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대규 임창정. 플레이보이를 자처하는 그에게 9살짜리 소년전 인권이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난다. 총각 생활을 끝낼 수 없다는 억하심정으로 인권을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서, 미아신고,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가기 등 다양한 수작을 벌이지만 모두 공연불이 된다. 총각이 되기 위해 아들을 버리러 국토 종단 여행을 떠난다. 파송송 계란탁에서 국토를 종단하는 여행에 나선 대규 임창정과 인권이 인성. 허름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된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인권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라면 조리법을 가사로 담은 노래를 즉석에서 만들어 불러주고 있다. 6. 황해 2010 편의점 라면 폭풍 흡입. 나홍진 감독의 액션 스릴러 황해 2010. 연변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초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구남 하정우.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아내는 6개월째 소식이 없다. 돈을 불리기 위해 마작판에 기웃거리지만 돈만 잃을 뿐이다. 살인 청부업자 명가 김윤성로부터 한국에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만나기 위해 황해를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된다. 살인 기회를 노리는 동시에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는 구남. 목표물이 구남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피살당한다. 구남은 졸지에 살인자 누명을 쓴 채 수배자로 전락한다.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태원 조성아. 증거인멸을 위해 연변에 있던 명가가 황해를 건너 구남을 추격한다. 극중 한국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구남. 심야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라면과 소시지를 단숨에 먹어치운다. 7. 식객 2007 군대 시절 라면 맛을 재현. 한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우남정. 그대를 잇기 위해 제자들 중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출하는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음식에 마음을 담는 천재 요리사 성찬 김강우가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과 공주임원이 후계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인다. 허영만 만화를 각색한 영화 식객 2007. 우중거 김상호는 군대 시절 맛보았던 라면 맛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배가 매우 고플 때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8. 우아한 세계 2007. 기러기 아빠의 처량한 라면 끓여 먹기. 형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건달 강인구 송강호. 가족 사랑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가족들이 모여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우아하게 살고 싶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건달 조직 일에 몰두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 본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달 조직 일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냉대. 조직의 2인자 노상무윤제 문화의 껄끄러운 관계. 강인구의 인생을 전혀 우아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평범한 가장이고 싶은 특별한 아버지, 직업만 남다른 강인구의 치열한 일상은 오늘도 계속된다. 조직 폭력배 인구 송강호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마련하게 된다. 정작 가족들은 모두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된다. 크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행복하게 웃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라면 그릇을 냅다 던져버린다.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라면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치우면서 착잡한 심정에 빠지고 있다. 9. 김씨 표류기 2008 자살 실패로 섬에 머물게 된 김씨, 감격스런 짜장라면 만들어 먹기. 이혜영 감독의 김씨 표류기 2008. 자살 시도가 실패한 뒤 한강의 밤 섬에 도착하게 된 중년 남자 김씨정재영.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거주하기로 작정한다. 모래사장에 쓴 헬프가 헬로로 바뀌고 무인도 야생의 삶도 살아볼 만하다고 느낀다. 서울 한 복판의 섬에 고립된 남자는 생존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스턴트 짜장라면의 스프. 짜장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 우여곡절 끝에 짜장라면을 만들어 먹게 된 김씨. 라면을 입에 넣으면서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라면 만들기라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희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10. 기생충 2019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혼합시킨 짜파구리 등장. 가족 모두가 백수지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기택 송강호 가족. 장남 기우채우 식는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시켜준 고액 과외 자리는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가족의 희망이 된다. 가족의 기대 속에 박 사장이 성균 집으로 향하는 기우. 글로벌 IT 기업 CEO인 박 사장 집에는 젊고 미모의 사모님 연교조 여정과 반갑게 기우를 맞이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박 사장네는 자녀 다송의 생일을 맞아 즉흥적인 가든 파티를 열다. 김 씨 가족 중 부모는 일을 돕는 한편 자녀들은 손님으로 초대받는다. 기우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채 수석을 들고 지하 벙커로 내려간다. 전날 몸싸움으로 입은 부상 탓에 문광은은 숨진 상태였다. 근세는 수석으로 기우를 내리쳐 기절시킨다. 벙커 밖으로 나온 근세는 경악하는 파티 하객들 앞에서 부엌칼로 기정을 찌른다. 몸싸움 끝에 충수군 바비큐 꼬챙이로 근세를 찔러 쓰러뜨린다. 기택이 기정을 돌보는 사이 박 사장은 그에게 다송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라고 지시한다. 박 사장 가족의 공감 능력 결여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무감각함에 점차 분노가 치밀어 오른 기택. 근세가 썼던 칼로 박 사장을 찌르고 도주한다. 몇 주 후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기우와 충수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기정은 부상으로 사망한다. 기택은 수배자가 되어 자취를 감춘다. 근세는 신원 미상의 노숙자로 추정되며 살인 사건의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기우는 외국인 가족이 새로 입주한 박 사장네 옛집을 몰래 지켜보다가 밖에서 보이는 불빛을 통해 모스 보호 메시지를 발견한다. 지하 벙커에 숨어 지내는 기택은 정원에 문광을 묻은 뒤 기우가 보기를 바라며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전히 어머니와 반지하 집에 살고 있는 기우.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그 집을 사고 기택을 그곳에서 꺼내주겠다고 다짐하며 기택에게 편지를 쓴다.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기생충. 인스턴트 라면을 대표하는 브랜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혼합시킨 즉석 요리가 짜파구리. 집안이 한바탕 소란스러운 와중에 빠르게 조리되는 악명 높은 남돈 짜파구리. 인스턴트 짜장 라면과 소고기를 곁들인 요리가 등장하고 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외국 관객들에게 짜파구리가 K푸드로 주목받는 여파를 가져다 준다.